이제 회원가입 시 최초로 각 스크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각 아이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는 튜토리얼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스킵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튜토리얼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취향 정보 수집 화면의 UI를 개선하고 스테이터스 바를 제거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뷰가 이제 선호하는 음악 장르를 선택하는 그런 화면인데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왼쪽의 화면이 이미 장르가 선택된 화면입니다.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오른쪽 화면과 같이 개선했고요. 그리고 위에 시계가 보이는데 저런 걸 이제 스테이터스 바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저걸 제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디잉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시간이나 뭐 다른 알림에 좀 구애받지 않고 온전히 우리 앱에만 집중을 해달라 이런 의미에서 스테이터스 바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UI 댓글창 UI를 개선했습니다. 이게 이제 개선 전 UI인데요. 뭔가 좀 작고 되게 안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크게 보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댓글이 없을 때도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세로 모드로 영상을 보는 것처럼 영상이 굉장히 작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 API에서 영상 크기 정보를 확인해서 적절하게 CSS 단에서 이제 아이프레임의 크기를 설정해서 전체 화면으로 보는 것과 같이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룸페이지가 오픈소스화 했는데요. 이제 여기 리드미에 보면 영어로도 설명이 돼 있고 이제 한글로도 호건이 굉장히 열심히 적어놔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기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원래 팀 내 규칙으로 모든 모델의 변화를 바인딩 어댑터로 처리하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인딩 어댑터의 특성상 캡슐화도 안 되고 사용하지 않는 바인딩 어댑터가 모든 XML에서 노출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뷰 컴포넌트에 이제 종속되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뷰 인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UI 스테이트를 적용했고요. 이게 적용한 코드인데 혹시 궁금한 분이 있으시면 이따 발표 끝나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유치 계획 및 실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존 페르소나가 이제 숏폼을 좋아하는 출퇴글러였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SNS를 찾다 보니 인스타그램이 선정이 됐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이제 디깅룸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음악을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추천을 하면서 앱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유치 전 액션을 모두 시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체크된 것들이 이미 완료된 것들인데요. 이제 게스트 로그인이나 앱 내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피드백 창구는 다음 데모데이까지 구현할 예정이고, 음악 데이터는 팀원들과 함께 수시로 계속해서 새로운 음악들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디깅룸 인스타그램 채널에 올린 글 2개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팔로워 수가 20명이지만 점차 계속 홍보해서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디깅룸 어플리케이션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정보도 업데이트했는데요. 약간 외국 앱을 이렇게 번역기로 돌린 것과 같이 이런 감성이지만 그래도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성 기기를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저희 팀에 이제 안드로이드 기기가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그 친구 제외하고 이제 지인 몇 명 제외하면 아마 20명 초반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 기기라는 것이 30일 동안 앱을 한 번이라도 실행한 대수를 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한 대수는 아마 제가 어제 봤을 때 25대였나? 아마 그 정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도 이제 소셜 로그인을 함께 진행했었는데요. 원래 소셜 로그인의 엔드포인트가 로그인 카카오, 로그인 구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업 과정에서의 인지 비용이나 의사소통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의 엔드포인트로 통합하고 이제 안드로이드 단에서도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로그인 함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백엔드에서 수정해 주었습니다.
네, 저희는 헤이트와 이제 DI 중에 직접 만든 어떤 라이브러리를 적용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헤이트는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고 또 저희 바로 5단계 미션에서도 공부할 기회가 있다고 충분히 판단해서 저희는 직접 만든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만든 라이브러리는 지금 이 시점에 사용하지 않으면 버려질 기술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모두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디깅룸 프로젝트에 다른 외부 라이브러리 쓰지 않고 직접 만든 자동 DI 라이브러리까지 적용하는 것이 조금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게 어플리케이션 클래스인데요. 직접 만든 라이브러리를 적용한 모습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걸 누구 걸로 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희가 솔직히 다들 자기 걸로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다리 타기 정했는데, 그래서 코건께 걸려서 일단 코건 걸로 진행하고 있고, 근데 혹시나 오류가 생기더라도 그걸 또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그걸 해 나가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다음 백엔드 필수 요구 사항은 파워가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진행할 파워입니다. 저희 백엔드는 인덱스 설정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디깅룸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회 API인데요. 앞으로 룸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릴 텐데, 룸이라는 단어는 영상 데이터, 음악 영상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희는 성능 또한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MySQL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MySQL 슬랩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그 시나리오를 통해서 피크 시간대인 약 480명 사용자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스크램 룸 목록 조회 및 내 정보 조회는 두 가지 API 모두 PK를 통해서 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인덱스를 거는 등의 개선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댓글 조회입니다. 댓글 조회는 얼핏 보기에는 모두 PK나 FK를 통해서 조회하는 것 같지만, 저희는 커멘트에서 룸을 객체로 참조하지 않고 있고 ID로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인덱스를 걸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직 사용자가 많지 않아서 데이터가 많이 적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아서 임시로 페이크 데이터 1000개 정도를 넣고 테스트를 진행하였을 때 1000ms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룸 추천 API입니다. 저희는 룸을 추천할 때 슈퍼 장르를 통해서 추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슈퍼 장르에 인덱스를 걸어주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 중인 음악 데이터 250개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을 때는 약 50ms 정도 개선이 되었고, 저희가 5차 데모 데이 이후에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늘었을 때는 어느 정도 성능 개선이 있을까 했을 때 9,000개 데이터에 대해서는 1600ms가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통계 설정입니다. 저희는 일단 테스트 환경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맥스 스레드만 조절해서 처리량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두 개를 뽑았는데 10개, 맥스 스레드가 10개일 때와 200개일 때에 대해서 여러 상황에 대해서 성능 지표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사용자 수에 따른 응답 시간 변화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스레드가 10개이거나 200개이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청 처리량 변화 역시 10개일 때와 200개일 때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응답 시간에 대한 표준 편차의 변화입니다. 초록색 선이 스레드가 10개일 때고 파란색 선이 스레드가 200개일 때인데,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표준 편차는 높아지는데, 스레드 개수가 10개일 때 그래프가 완만하며 조금 더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레드 개수를 10개로 결정했고요. 나머지 설정값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해봤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일단 디폴트 값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엔드 추가 구현 사항입니다. 저희는 리팩터링 위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크게 소셜 로그인 추가 및 추상화, 테이블 역정 유화 및 베이스 엔티티 적용 및 패키지 세분화를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원래는 구글 로그인만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카카오 로그인을 추가하면서 이 소셜 로그인 기능을 좀 추상화하고 중복 로직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역정 비화를 하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하나의 음악 데이터에 대해서 룸과 트랙, 미디어 소스라는 테이블이 존재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미래에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요.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음악 데이터가 많이 부족해서 한 가지의 노래에 대해서 다양한 영상을 수집하기보다 한 가지 영상에 대해서 다양한 음악을 수집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모든 데이터가 룸, 트랙, 미디어 소스에 대해서 1대1대1 관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랙이랑 미디어 소스에 대해서 검색, 수정, 삭제가 일어나지 않으며 룸과 생명 주기가 같았기 때문에 해당 테이블들을 모두 룸 테이블에 합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엔티티에 대해서 베이스 엔티티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6차 데모데이 액션으로 엠랩 피드백 창구를 만들 것이고, 게스트 로그인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크랩 목록을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로 내보내는 기능과 곡 정보 클립보드 복사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외국 앱을 번역한 것처럼 이제 딱 등록을 해주셨는데 약간 외국에서 한 10년